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주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은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주방송 총국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과 발언 순서에 따라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최용훈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준병입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와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통질문에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들을 수 있고요. 주도권 토론은 후보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공약 검증 토론과 정책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 이렇게 두 차례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에 모니터 확인하시고 시간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됩니다. 오늘 토론은 KBS 뉴스 전북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최용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읍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저출산 고령화로 저희 고향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고창군은 지리적으로 산간과 해안 지역으로 농업과 수산 양식업이 주 산업이지만 인구 소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정읍시와 비슷한 양상이어서 도시에서 31년의 교직 생활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점을 정읍시와 고창군에 맞게 도입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준병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 해결사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입니다. 근본 총선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퇴보하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퇴행시켰습니다. 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한 검찰권 남용을 정의와 공정이라고 부르는 정권입니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폭거 등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못을 박은 정권입니다. 심판을 해야 합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답게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주제어는 올해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2004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혁명의 의미를 알리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두 후보의 방안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윤준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1894년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 정읍 고창에서는 제폭구민 척양척예를 외치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의 기본 가치를 부르짖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125년이 지난 2019년에 기념일이 제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의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런 인식의 범위를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부터 이러한 가치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퇴행시키는 일부터 자제해야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자들에게 독립유공자로서의 네. 앞당겨야 합니다. 네, 시간 지났습니다. 최용훈 후보 말씀해 주시지요. 동학농민혁명은 농민들이 직접 권력에 참여하여 봉건주의 타파와 반배세에 대한 저항으로 자주와 평등의 가치로 한국 사회를 근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민 봉기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드문 일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기념사업은 5월 11일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정읍 항토연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은 동학농민군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명 동민군의 명예회복 등의 기념사업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적지가 훼손되고 있어 사라져가는 유적지 보호를 위해 사적지 지정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중요 유적지는 훼손이 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 보호가 절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과서 표기 문제 등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와 동학기념사업회의 말씀과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차단이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공약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 발표는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이죠.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용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항공대학과 비행훈련 설립입니다.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호남 유일의 항공 고등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항공대학과 비행훈련을 설립하여 관련 민간사업으로 연계시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에는 4년 학부제 학교를 설립하거나 타 지역의 대학과 연계 비행훈련 등을 연계시키면 교육학과와 첨단 반도체 등의 학과를 유치하여 산학협력센터나 첨단 산업단지 인력을 공급하는 등의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인구 소멸 문제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읍과 고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항공대학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부터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제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준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은 노을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부안과 고창 가는 그 해상 대교 사업인데 지금 1, 2차선으로만 예정되어 있다가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4차선으로 제가 집권당 후보로서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준병 후보도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윤준병이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공약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제로는 지방 경제 회생, 도농 빈부 약자와의 동행,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 지역 과제로는 정읍의 동진강 회생과 고창의 서해안철도 건설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입니다. 부자 감세로 재정을 축소시키면서 정작 건전 재정을 핑계로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경제 침체를 조기 회생시키고 시골 마을까지도 경제 회복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고 특권과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닌 약자의 삶을 보듬는 통합농민혁명의 가치 중에 하나인 억강부약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입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을 재구조하여 도시와 견주어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동진강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시민의 삶이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철도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네, 2분 시간 지났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까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공약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 되도록 1분 넘지 않게 운영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안 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이번엔 윤준병 후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우리 최영훈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책 이렇게 제안하시는 내용 보니까 노을대교 건설, 항공대학 비행 훈련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을대교 건설 저도 뭐 전적으로 조기에 이렇게 잘 진행돼야 된다. 또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노을대교 건설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노을대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에타 통과시키고 또 정부 안으로 확정시켜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2차선이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착오시죠? 2차선이 무산된 건 아니죠? 그건 윤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실 거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은 무산된 건 아니고
2차선은 2차선으로 계획돼서 현재 설계가 이제 기본 설계를 끝났고 이제 실시 설계를 만들기 위한 이제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으로 좀 확대시키자 하는 바람들이 주민들 사이에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나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으로 늘리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윤 후보님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21대 때 윤 후보님의 정책 보좌관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윤 후보님이 이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거짓이 있다면 크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4차선을 원하고 있고 부안 군민들도 4차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부안 군민이나 저희 고창 군민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고 물동량이나 또 관광객 유치나 모든 면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저 또한 4차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사업으로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4차선으로 진행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옆에 계시는 윤 후보님과 다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4차선으로 차선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야 가지고 있죠, 다. 그러나 이게 2차선으로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국도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노을대교가 확정될 때도 소위 2차선으로 만들었을 때 특히 77번 도로 전체 내용이 서해안도로 형태인데 그 도로가 2차선이고 대부분이 2차선입니다. 그러면 그 4차선으로 늘리려면 이제 예타를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노을대교를 조기 착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홍보물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 착공을 해야 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제대로 소화해야 조기 착공이 소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4차선으로 차선을 증설한다고 그러면 다시 예타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일정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원점에서 시작하겠지만 우선 재정입니다. 재정. 지금 말씀하시는 윤 후보님께서 야당이기 때문에 재정을 가져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후보입니다. 많은 관계자들 설득시켜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창 군민과 부안 군민의 수건 사업인 노을대교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큰 국가 프로젝트는 그냥 수시로 예산만 많이 반영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노을대교 건설과 같은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국도, 국지도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게 10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4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도 국지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5년 내지 10년을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은 그만큼 그 사업을 지연시키겠다 하는 뜻이 돼서 바람상으로 빨리 조기 착공하고자 한다.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배치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정부가 여당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막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정 정책을 보면 이제 부자 감세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조 원이 지금 줄었는데, 대신에 정부의 또 기조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부자 감세를 하면 그만큼 줄어든 만큼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고, 시민들 서민들 복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또 정부에서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건전 재정을 유지해 갈 건지 아니면 부자 감세라는 정책을 폐기할 건지, 뭐 요 내용들이 아마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추가적인 재원을 더 마련하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 후보께서는 그 부분, 예를 들면 정부의 재정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부자 감세를 줄이거나 또는 건전 재정 기조를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이런 사업들, 정부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고민이나 또는 보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윤 후보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거티브나 인신공격은 하지 않는 걸로 서두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공약을 했던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과를 하시고,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여당 후보와, 지금까지 여당 후보가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가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하였으니까 최용훈 후보와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도 하고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아름다운 토론회가 됐을 건데, 제가 듣기에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좋아요.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뭐 제가 약속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게 아니고, 약속된 공약은 노을대교 확장해서 현재 2차선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확장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4차선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당장에 2층이 필요하고 향후에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 때 그 내용을 미리 기초에 담는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 4차선으로 확장 가능성을 담보하고 2차선으로 건립한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10분 지났습니다. 주도권 최용훈 후보에게 넘어가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후보님께서 동진강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진강이 국가 지방 하천으로서 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치수, 이수 기능 부광을 넘는 친수 공간을 무엇이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친수 공간이라는 것이 공원을 만드는 토건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준설토 문제 해결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과연 검토를 하시고 이걸 공약으로 하셨는지 또 국가 하천인데 이걸 몇몇 개인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공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도 갖습니다. 그러면 홍수 예방과 가뭄 대책에 대비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정읍 시민이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진짜 진수 공간으로 이 사업이 적당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공약인데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동진강은 그동안 우리가 정읍 지역이 농사를 짓고 사는 지역이어서 농촌이어서 동진강이 우리 농사 짓는데 젖줄로서 또 물 공급원으로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가물으면 물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농사 일인데 그 내용을 실제 뒷받침해 준 내용이 동진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지 정리도 하고 또 하천도 정비하고 해서 치수 기능, 이수 기능을 꾸준히 이렇게 보완해 온 역사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동진강을 새롭게 만들고 그 동진강이 과거에 우리의 젖줄이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는 새로운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진강을 이용해서 치수 이수 기능을 보강하고 치수 이수 기능이 지장이 없으면 그 내용의 여유 공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동진강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동진강은 국가하천도 있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하천도 있습니다. 이 하천들이 그동안에는 기관별로 관리를 따로 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제약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하천 또 지방하천, 시하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입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진강에 그런 입법적인 뒷받침이 된 만큼 국가 프로젝트로 그 하천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실제 치수 이수 기능도 보강하고 여유 있는 공간은 친수 공간으로서 활용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뭐 동진강 전체를 뚝방길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현재 일부 문제가 있는 뭐 낙양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간은 다시 재설계해서 실제 치수 이수 기능도 보강하고 그 여유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한다든지 또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애호하고 있는 생활체육 중에 하나가 파크 골프장인데 그 여유 공간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든지 또는 동진강에 억새가 많이 피고 가을에는 억새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억새꽃 축제도 개최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한다든지 이와 같이 만들어서 기존의 하천 기능도 보강하고 또 하천 기능 이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서 이게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기능을 해보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방환경청하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국유지가 아니고 동진강변은 부안군 소유의 개인 소유 토지도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의 재산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재산이 속해 있는 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잠깐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실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천의 경우에 하천 부지에 편입되면 그거는 법상 기계적으로 국유 하천인 경우에는 국유지로 편입이 되고요. 또 지방 하천인 경우에는 도유지로 편입이 되고 시하천인 경우는 시유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개연 사유지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편입하는 절차 과정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만 현재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사유지가 하천 부지 내에는 없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에게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동진강이 시작점이 신태인 넘어 부안군에 있습니다. 부안군 그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개인 소유 땅이 하천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가 그 엄청난 준설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계획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우선 국민들이나 개인 소유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란 것은 그냥 사업 주체가 국가이다. 국가면 강제로 뺏는 공산국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소유자한테 지금은 의사타진을 하고 보상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시간 낭비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도 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동진강 시발점은 정읍입니다. 정읍에 지금 산에 있는 쪽에서 발원해서 동진강이 시작하고요. 물론 동진강의 지류가 부안해서 들어오는 하천도 있을 겁니다. 또 하천에 지금 이제 동진강 프로젝트가 꼭 준설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준설에 해당되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준설토 적치해야 될 토지 이 부분을 어디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제 세부 프로젝트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준설 내용을 사업 계획에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토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설해야 될 공간, 준설토를 적치해야 될 공간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용훈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 10분 지났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두 번째 드릴 텐데요. 농업 분야입니다. 농촌에서는 이제 계절 노동자가 없이는 농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 두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일손 부족의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정읍 씨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유 농업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 비롯해서 농업 발전 방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 부분은 최용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착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지역사회 필수 기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창과 정읍지역의 계절 근로자들의 지역 이탈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착을 지원하기 전에 합법적 계절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브로커가 불법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브로커 단속이 중요시 되고요. 계절 근로자 선발, 송출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 담당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 관리 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계절 근로자 정착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한 네, 1분 30초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준병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농민 여러분들 인력난에 인건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외국인 인력 공급이 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인력 공급도 원활치 않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제 또 노동 허가제 이런 내용들 좀 개선해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 근로제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좀 늘렸고 또 외국 인력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거래들이 인력 모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정읍시나 고창군이 직접 실제 그런 인력과 관련된 내용에 개입해서 관리 체계도 개선하고 또 기숙사도 제대로 건립해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도록 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빛 원전 고창과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행정구역 문제로 고창 주민들은 여러 가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모아지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윤준병 후보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영광 한빛 원전과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 또 하나는 영광 원전이 영광에 있다는 이유로 고창이 재원적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것. 두 가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특히 안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위험성이 여러 번 노출이 됐습니다. 이 노출된 내용들 계속 시정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해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실제 위험과 관련된 수명 연장이나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실제 감시 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원 배분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제가 역대 2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 지방 지역 자원시설세 관련되는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고창에도 이젠 지역 자원시설세에 관련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제도화돼서 지금 안전성도 강화하고 지역과 관련돼 있는 재원도 제대로 분담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최용훈 후보 이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원전이 폐쇄든 연장 운영이든 절차적 정의는 이제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이 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고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는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중앙정부와 소통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정책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당 9분씩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처럼 질문과 답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됩니다. 이번 순서 최용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분 주어집니다. 두 번째 공약에서 이제 장안, 고창, 목포 연결이 되는 서해안 철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만금 물류가 남북으로 연결하면 충분하다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동쪽으로 물동량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철도 여객 영업사업, 특히 관광열차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관광열차 개발이 지지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흑자를 나타내는 사업은 KTX, SRT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준병 후보님은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하시면서 철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명성이 나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공약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고창 포함해서 서해안에 철도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해안 철도가 쭉 있어서 동해안 철도를 타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장항선까지 와 있고 이번에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새만금까지 철도를 연장합니다. 이왕 연장하는 김에 군산으로부터 새만금을 거쳐서 목포까지 서해안 철도를 건설해서 철도의 사각지대인 부안 또 고창, 영광 이쪽으로 철도를 만들고 이 철도가 만들어지면 물류 기능, 관광 기능 접목해서 지역이 새로 좀 활기를 넘치고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재편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남북의 경우에는 목포도 항구고 또 새만금 항도 항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물류 내용이 서로 연계가 돼서 이어지면 철도를 통해서 이어지면 나름대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왕 남북으로 철도가 연결될 때 동서로도 철도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최용훈 후보께서 새만금하고 순창 도로 건설 해보겠다 이렇게 아마 공약하신 것 같은데 뭐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신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사회 기관 시설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시설은 실제 사회적 가치가 실제 재정적인 가치하고 이렇게 견줘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일반 재정 운용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가 KTX나 SRT는 흑자이고 나머지 철도 기능들이 실제 수입 대비해서 비용이 크다 하는 점은 현실적이지만 비록 가격으로 내재화시키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게 국가 경영에 또는 시민의 삶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그렇게 가격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불필요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서해안철도의 경우에도 뭐 그런 측면에서 꼭 수익성 내용만 가지고 일반 사회적인 시장 기능에서 나오는 수익성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로 내재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평가해서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제안했다, 또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회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국가 사업이든 예타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모든 수익성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회성 가치만 가지고 서해안 철도를 논하셨다면 그것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철도 공약을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 산업기지는 제2차 전지 사업기지는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서 나오는 이 물류, 2차 전지 물류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포항이나 울산, 또 우측으로 잡았을 때는 광양 이쪽으로 물류가 나가려면 순창이 고속 달빛철도의 중간 기착지인 순창이 철도역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우리 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저도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에타 조사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윤 후보님께서도 사회적 가치란 것은 당위성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제가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철도와 관련돼서 물론 당연히 국가 큰 프로젝트는 에타 과정을 거쳐야죠. 에타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에타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비용을 대비해서 에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통과돼야 정부 정책으로 이제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에타를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에타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과연 서해안 철도를 그럼 포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필요하면 에타 면제에 관한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라도 서해안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서해안 시대에 서해안 관광 시대를 여는 데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용훈 후보 주어진 시간 아직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까? 지금 윤 후보님께서 필요성에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거창 지역이 소외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도 철도가 놓여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시면
더 아름다운 공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도권 토론 끝났고요. 윤준병 후보에게 주도권 넘어갑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세요. 이어서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주도권이 최용훈 후보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최용훈 후보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했으니까요. 네. 9분 주어지고요. 질문 답변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안철도는 타당성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타당성이 있도록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는 높이고 또 사회적 비용이랄까 투입되는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서해안철도 시대는 우리가 준비 잘해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용훈 후보님 이제 여당 후보 되면 재정 투입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당 후보가 되시면 여당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떻게 재정 투입을 많이 확보해 냅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재정이 편성되겠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해서 양보성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각 부서를 찾아서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을 때 예산 확보가 마련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 후보님께서는 꼬리 물기식 질문을 하시는 경향이 지금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본인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느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건데 후배 정치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정읍과 고창의 발전을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아름다운 토론회가 좀 됐었을 것인데 개인 입장만 자꾸 변명식으로 하시면 저도 지금부터 반박을 하는 그런 성토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선배님으로서 제가 주도권 질문 시간이니까요. 뭐 본인이 약속하고 공약한 내용 확인하는데 그게 꼬리 물기식이라고 그러시니까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이제 여당 후보로서 재정 투입을 많이 할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건데 그게 꼬리 물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일단 뭐 그런 시각에 유념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약하신 내용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바이오 특화단지는 어느 쪽에 이렇게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정읍시를 보면 30년 시간이 이상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씀 30년 이상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집권을 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암센터와 의약품센터 제조 회사를 유치하겠다고 아산병원 앞에 23만 평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얼마 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그걸 해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추구하는 바이오 산업 기지를 대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천 삼거리 있는 그쪽에
유치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비행장 예. 비행장 만드시겠다고 비행 훈련원 설치하고 비행장 만들겠다. 비행 훈련원입니다. 비행 훈련원. 예. 그러면 이제 이착륙은 지금 고창 흥덕면 사프리 그쪽이죠? 예. 그 주민들하고 또 소유자들하고 뭐 협의는 좀 하셨나요? 그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제가 군의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군의원들 의논을 했는데 네. 거기에 우사가 있어서 뭐 염려를 하시는 입장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은. 근데 거기가 폐 양식장이 국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 바로 변산반도를 지나서 군산 앞바다에 비행기가 뜰 정도로 주택가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제 구체적인 협의는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보관이 있으시다 이런 뜻이시죠? 보관도 있고 네네. 거기가 왜 돼야 되냐면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거기는 지대가 낮고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덕면에 비행 훈련이 생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학교를 여의도에 세운 분이 신용욱 씨란 분인데 이분이 흥덕면 사천리 출신입니다. 최 후보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거 계속 설명하시면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아 전문 병원 유치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이건 공약이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정읍의 학부모들 염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소아 전문병원 유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고 지금 전문의 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의료에 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대통령께서 의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 정읍은 1급 병원이 없는 관계로 전주나 서울 쪽으로 환자들이 이송이 되는 현상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종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전문병원이나 소아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 아파트 사이에 보면 거기에 체육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체육관이 상평동 종합체육센터 쪽으로 갈 계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방침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소아 청소년 병원을 유치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치는 그쪽이 하시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아 전문병원 유치 우리 학부모들이 염원하는 내용이어서 그동안 이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서남권의 소아 외래 진료센터 또 어린이 전문병동 설치 이게 추진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소아과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작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9분 시간 지났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정읍과 고창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읍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사원이 있고요. 내장산 국립공원도 있죠. 고창에는 고인돌과 갯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 활성화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순서는 윤준병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좀 활성화해서 관계 인구를 좀 늘리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좀 보강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을대교 건설 문제라든지 서해안철도 문제라든지 또는 고속도로의 확장 문제라든지 지방도 간선 기능을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또 서해안 철도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구상, 이것도 큰 틀에서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관광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뭐 치유 농업까지 포함한 치유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숙박 기능도 보강하고 또 먹거리도 보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절별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이템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조속히. 알겠습니다. 최용훈 후보도 답변해 주시지요. 1분 30초입니다. 우리 저급에는 내장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지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공대학이 설립이 되고 또 훈련원이 생긴다면 관광 내저 산업이 동반으로 상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고창 석정 온천이 있는데 다른 타 지역 온천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여기를 관광 특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유센터도 유치하게 되면 관광산업이 발전하여서 정읍과 고창이 관광 내저 산업과 치유센터로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최용훈 후보부터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여러분, 정읍 고창의 변화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 최용훈이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고 또한 지역민의 의견을 귀담아 민원을 대표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계시는 윤 선배님과 윤 의원님과 서로 협의하여 여야 구분 없이 지역사회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2번 최용훈은 반드시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 신인으로서 무서울 것이 없는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2번 최용훈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윤준병 후보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또 고창 군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의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TV 보기도 싫고 들리는 뉴스마다 짜증이 나고 삶은 팍팍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내려면 이번 총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본 총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월 5일, 6일 사전투표, 또 4월 10일 본투표 모두 투표해 주셔서 동학 농민의 후예답게 국민의 주인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3명인데요. 바로 이어서 자유통일당 정후영 후보의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연설회까지 시청하시고 새 후보의 공약을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전북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는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